자, 여야와 정치권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있지만 뉴스의 강은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시사뱃사공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뉴스를 짚고 잘 뉴스의 강을 건너가 보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누리호 발사, 지난번에 결함 또 악천후 이런 것들로 연기됐는데 아마 내일은 발사될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누리호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4시경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1일 내일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7시 20분에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현재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해서 기립을 한 상태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연료 충전 등을 위한 점검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오후 7시 이전에는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15일도 발사 예정이었는데 나로우주센터의 강풍, 날씨가 또 변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6일로 미뤄졌었는데요. 네. 16일 발사를 위해서 15일에 발사대로 이송이 됐었는데 이 점검을 하던 도중에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시스템이 계측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점검하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다시 조립동으로 가지고 네. 왔었죠. 그래서 보완 조치에 착수했었습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1, 2호 1단, 2단을 분리해서 네. 사실은 점검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것 없이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연구진은 우선 레벨 측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요. 네. 신속한 점검을 위해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어부의 고장을 확인하고 신품으로 교체,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후 전기 신호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해서 정상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기에는 작업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향후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오히려 지날수록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21일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좀 참 어려운 영역이고요. 잘 네. 모르기 때문에 이게 듣고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라고 네. 하지만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 쏘아 올리는 것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간은 지난번처럼 계속 4시에 발사되는 거죠? 네, 4시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기술적 준비 상황 또 기상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죠. 또 네.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발사 시각을 내일 오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누리호 1차 발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 가능한가를 테스트했다면 이제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 7번째로 이제 우리 힘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인공위성 수송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국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류세인의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주유소는 3,000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죠. 네. 그러면서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정부가 이제 그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해서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긴 한데 네. 이 인하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 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 원자재 가격은 지금 또 환율 문제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달러로 결제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셈이 되거든요. 결국은 세금을 깎는 것밖에 없는데 37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아유 그거 내려서 뭐해 이럴 정도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차가 있네요. 네,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부는 연비 리터당 10km로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네.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6,000원 정도, 인하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 그리고 정유사의 협조를 구해서 직영 주유소는 즉시,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서민들 숨통이 좀 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유사도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이익을 남기보다는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달러로 결제해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엔 1,000원으로 1달러를 샀다면 지금 2,0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 유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유가가 이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름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하폭에 대한 효과가 금방 사라질 것 같네요. 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인하로 인해서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또 유가가 오르면 네.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정부가 이제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네. 앞으로 이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아예 법을 고쳐서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전의 전기요금 또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이 요금 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가스공사도 다음 달부터 주택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를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너무 다행히도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고요. 또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면 덩달아 올라가는 물가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물가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공공요금을 잡아서라도 좀 최대한 방어하겠다라는 의도는 보입니다. 하반기에 지하철, 시내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더 준다고요? 네,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서 80% 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네. 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민생과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늘 출근길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잖아요. 도어 스태핑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뭐 관련 얘기들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기자들이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연준 상황도 그렇고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착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좀 험악한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르면 이번 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죠. 네. 모레 저녁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22일 저녁에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분이 귀국한 만큼 이번 주 중에 뭐 22일 날 열리면 이제 구체적인 심사가 되겠는데 이걸 놓고도 사실은 조금 서로 얘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경징계인 경고도 받지 않겠다.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자, 결국은 지금 이 대표 입장이 궁금한데 본인은 떳떳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랬죠. 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입장문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 당대표가 윤리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그렇죠.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징계가 결정된다. 어느 정도의 사실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후폭풍이 크겠네요. 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일단 4단계인데요. 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단계입니다. 이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네. 특히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에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당원권 정지가 이 대표에게 치명타
있다라고 하는데요. 윤리위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임기가 이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신의 임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사실상 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의 징계를 받고 나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자, 끝으로 지금 여러 산업부 관련돼서도 그렇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전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과 공격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은 사실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경고했네요. 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2년 후에 봅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집권 세력은 없다. 네.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한 단죄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전 정부는 안 했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적폐 수사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많이 국민들이 피로해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금 전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네. 적폐청산에 몰두한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권 초 2년 정도인데 네. 그 시기를 이제 전 정권 수사하면서 보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돌아온 대답이 그런 명백한 불법을 덮자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 그 결말은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였다 이러면서 경고했습니다. 예. 자, 뭐 그렇다고 잘못을 쑥 덮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여기에 너무나 집중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 담당 박준범 프로듀서가 시사배사공 헌정곡을 또 퇴장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지은님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인데요. 네. 뉴스의 강은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막고 서 있더라도 네 가지 있는 뉴스에서 뉴스의 강을 잘 건너면 하루의 뉴스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